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8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연세대학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교수단체 사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여 19일부터 비대위에 사직서를 내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비대위는 모인 사직서를 취합하여 25일에 일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는 25일은 정부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정부는 25일 이후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3월 25일 일괄 제출과 단계적 제출안을 두고 서울대학 교수들의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서울대 의대 교수 참석자 380명 중 75%가 사직서 일괄 제출안에 동의했습니다. 방재성 비대위원장은 사직서가 제출되더라도 수리가 완료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정상 진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생각이다. 다만 교수 개인별로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교수들의 신체적 한계 상황에 맞춰서 응급환자와 중환자 치료는 최선을 다하기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 중요한 칼자루는 정부가 잡고 있다면서 지금의 의료 사태를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며 이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사직서가 제출되어도 수리되지 않으며 그렇게 되면 여전히 교수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된다면서 사직서 수리 거부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는 20일로 예고된 정부의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정원 발표를 해버리면은 도저히 대화의 장이 열릴 수 없고 분명히 말하지만은 정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공의와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2,000명 안을 고소하면은 대화에 아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들이 전공의를 설득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설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신촌, 강남, 용인 세 군데에서 교수총회를 열고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향후 대응 계획을 내일 오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대 정원 늘리는 그 숫자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 간담회를 열고 의대병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향하여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달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매번 이런 진통을 겪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의사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질 저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 윤 대통령의 아산병원 방문을 전하는 조선닷컴 기사 밑에 이런 댓글이 달렸네요. 봉건시대 왕이나 할 이야기.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K 의료를 왜 들쑤시냐. 영국에 사는 내 조카도 지난달에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고 갔다. 영국의 엄청 비싼 수술비와 엄청 긴 대기 기간 때문에 되도 않은 정책 필요 없고 빨리 다 원위치하고 최고의 K 의료를 이뤄낸 의료진들과 국민 모두에게 100배 사죄함이 정의이고 옳은 일이다. 필수 의료의 수가 조정과 법정 지원만 하면 다 해결된다. 필수 의료, 산부인과, 응급실, 소아과, 흉부외과 등에 대해서는 수가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높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있을 때 지나치게 의사들을 몰아붙인다든지 하는 것으로부터 의사들을 보호를 해야 의사가 그 위험한 치료를 소신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치 보기가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환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소신 수술 또는 소신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서로 회피하고 기피하고 방어적으로 치료를 하면은 죽을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진들과의 대화를 보면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양보 안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2,000명이 이런 근거로서 나왔다, 이게 맞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0명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사람들도 다 딴소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현재 정원의 60%를 급격하게 늘리는 그 숫자, 그 2,000명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대통령이 만들었느냐, 장관이 만든 거냐, 누가 만든 거냐 하는 데 대한 설명 없이 2,000명을 고수하니까 2,000명이 무슨 성스러운 숫자인 것처럼 이렇게 고수하니까 의사들은 대화가 안 된다 해서 딱 서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수들이 사직을 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전공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문의사, 교수, 재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전선을 확대해 가면은 과연 정부가 견딜 수 있느냐, 아니 환자들이 견딜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윤석열 정부가 현재 의사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의사 부족 사태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에 의사 부족 사태가 있으면은 수가를 높이고 법적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의사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해결한다고 14년 뒤에나 효과가 있을 의과대학 정원 파격적 확대를 추진하니까, 이거는 지금 일부 병원에서 서울에 지으려고 하는 아주 대규모 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지금 뽑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것은 일부 대형 병원을 위한 인력 공급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0명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하든지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기자회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텔레비전에 나와서 일문일답으로 하든지 국민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원을 방문해 가지고 그 정리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의사들과 일문일답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태가 풀립니까? 그러면서 2,000명은 절대 안 바꾼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 설마 2,000명 아이디를 냈을까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 아닙니까? 수백 명을 2,000명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밑에서 올린 수백 명을 2,000명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큰 불만은 자존심입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주인공이 우리인데, 그리고 세계가 알아주니까 사명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앞뒤 맞지 않는 정책을 펴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이 자랑스러운 K의료, 우리가 만든 이 K의료가 무너진다 하는 애국심, 직업정신과 애국심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쪽이 맞다고 봅니다. 사리사욕이 아니라 K의료가 세계사의 금자탑인데,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 K의료를 만든 사람으로서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그들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K의료 파탄 세력으로 보이는 거죠. K의료 수호 세력과 K의료 파탄 세력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당에 2,000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의사들을 양성하는 교수까지도 이제 사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총선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호기차게 발표하면서 얻었던 지지율 상승은 그건 원위치 하면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더 초조할 겁니다. 더 초조하면은 일단 2,000명 이 숫자는 꼭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다.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일단 대화를 한번 해보자. 원점에서 대화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2,000명 고수하자고 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원위치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급할 때는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급할 때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은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는 자존심이 상하면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의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Art is lo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ife is short.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데, 그 아트가 사실은 예술이 아니고 의술입니다. 의술.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말입니다. 즉 진정한 의사는 의술을 예술처럼 만든다는 거죠. 인간을 살리는 의술은 예술 중에서도 예술 아닙니까? 그래서 의술과 예술을 같이 보는 것은 여기 종사하는 의사들의 직업정신입니다. 그 직업정신으로서, 사명감으로서 그들 눈에는 환자밖에 안 보입니다. 애국심도 나중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한 그런 집념을 발휘하는데, 그런 사람이 1,000명, 몇만 명이 되면은 그게 모여가지고 거룩한 애국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의 의사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애국심을 내세우면서 한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환자를 나는 살려야 된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 평소 기술을 연마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수술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인데, 그 의사들을 이렇게 화나게 한
대통령 융통성도 없고, 그리고 소통도 잘 되지 않고 아나무인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의사를 피의자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사기관도 나서고 복지부도 나오고 국방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해가지고 이리저리 수수되는 식으로 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의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합리적 온건층의 중도층이 지금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을 떠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최근의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적개심을 보니까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적개심을 보인다. 이 적개심이 미움이 되어가지고 조국 혁신당 지지로 돌고 있습니다. 중도가. 그 중에서 상당수는 이 의료 대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망치려고, 이번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다가 결국 이번 선거를 망치는 결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수를 세 가지를 크게 했죠. 무리한 청와대 이전, 중도층이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이준석 몰아내기, 젊은 층이 이탈했습니다. 무리한 이른바 의료개혁을 통해서 윤석열 팬클럽이라고 할 정도로 골수 지지층이었던 의사들을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 가족 다 합치면은 한 100만 표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을 물려야 합니다. 2,000명은 그냥 숫자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정치적 생명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